요즘 원화 가치가 정말 심상치 않죠? 원달러 환율이 1,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오늘 저와 함께 그 원인부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1,495원. 최근에 우리가 본 원달러 환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죠. 거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. 첫째, 지금 원화 상태가 어떤지. 둘째, 환율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.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. 넷째,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? 이 질문까지. 자, 그럼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죠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지금 우리 원화,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? 이 표를 딱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시죠? 네, 한마디로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특히 저기 미국 달러나 유로를 보면 정말 맥을 못 추는구나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. 정리하자면 지금 원화는 뭐랄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더 올라갈 거야 하는 힘하고 아니 여기서 막아야 해 하는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. 환율,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?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딱 3가지 핵심 원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막강한 달러 파워. 둘째, 전 세계가 불안하다는 거. 그리고 셋째, 우리나라 안에서의 달러 수요. 자, 하나씩 뜯어볼까요? 첫 번째, 뭐니 해도 강달러입니다. 미국의 중앙은행,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, 좀 더 지켜볼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럼 전 세계 돈이 어디로 갈까요? 그렇죠.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로 그냥 막 쏠리는 겁니다. 바로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위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다는 겁니다. 저기 중동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죠. 그럼 투자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? 아이고 무서워. 일단 안전한 데로 피하자 하면서 위험한 자산은 다 내다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? 네, 또 달러입니다. 안전자산의 제왕?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 달러 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. 국내 수요죠. 생각해보세요.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수입한 물건값 치르느라 달러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개인들도 겨울방학 때 해외여행 가려고 자녀들 유학비 보내려고 달러를 사잖아요. 이렇게 특정 시기에 나도 달러 필요해 하는 사람들이 확 몰리니까 이것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데 한몫 단단히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원인이 3가지나 있었네요. 그럼 이제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? 단기적인 전망과 좀 더 긴 호흡의 중장기 전망 둘 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요. 당장 막 1,500원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기보다는 지금처럼 1,480원대 후반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. 그런데 좀 길게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. 미국이 통화 정책을 확 바꾸기 전까지는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질 않거든요. 그래도 다행인 건 1,500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라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?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뚫리진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. 방향성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환율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방향을 맞추는 점쟁이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는 지금 이 흔들리는 상황, 이 변동성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내 자산을 지킬지 그 전략을 짜는 게 100배, 1000배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이 환율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, 우리 주머니 사정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? 이 상황에서 누가 웃고 또 누가 울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. 이런 원화 약세 국면에선 정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 활짝 웃는 쪽은 단연코 수출 기업들이죠.
왜냐?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 1달러를 벌었는데 이걸 원화로 바꾸니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. 완전 땡큐죠. 반면에 수입 기업이나 우리 같은 해외 여행객들은 죽을 맛입니다. 똑같은 물건,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내 지갑에서는 더 많은 원화가 술술 빠져나가니까요. 그럼 환율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특히 수입하는 기업들은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? 아니요.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환해지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둡니다.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내가 물건값 치를 때 달러가 얼마가 되든 난 그냥 지금 정한 이 가격으로 낼게 하고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환율이 폭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. 이론은 다 들었으니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시죠? 지금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수출 기업부터 볼게요. 지금 수익성이 아주 좋죠. 기회입니다.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. 혹시 지금이 최고점 아닐까 하는 생각. 그러니까 달러 벌었다고 신나서 한 방에 전부 환전하는 몰빵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보다는 시기를 좀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환전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. 수입 기업들은 정말 반대 상황이죠.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드실 텐데요.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 전략을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. 선물원 계약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나갈 돈의 불확실성을 지금이라도 딱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 곧 해외여행 가시거나 자녀 유학비 보내셔야 하는 분들, 요즘 환율 보면 정말 머리 아프시죠? 이럴 땐 한 번에 목돈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. 그보다는 여행 날짜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면 몇 번에 나눠서 환전하는 걸 추천합니다. 우리가 주식 분할 매수하듯이요. 이렇게 하면 평균 환전 가격, 즉 평단에 낮출 수 있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같은 때는 균형 감각이 핵심입니다. 보세요. 일단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 차원에서 달러는 계속 핵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싸 보이는 엔화나 유로 같은 통화에 살짝 분산 투자하는 공격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. 물론 나는 무조건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고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의 원화 약세, 아쉽지만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딱 하나, 바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. 내가 기업가든 월급쟁이든 투자자든 상관없이 말이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시장이 위아래로 요동칠 때 나의 금융 전략은 그저 잔뜩 웅크린 채 위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방어에만 치중되어 있나요?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